오늘은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 선사문화와 고조선에서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쪽에서 12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사 배울 때 역사 1에서 분명히 구석기와 신석기를 다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을 먼저 보면 만주와 한반도에서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와 중국 대륙,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좀 추운 시기가 돼서 바닷물이 얼면서 육지로 연결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반도, 중국 대륙, 일본 열도는 서로 이동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채집이라는 건 그 열매를 따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사냥, 어로라는 건 물고기를 잡는 걸 의미해요. 채집, 사냥, 어로를 통해서 식량을 획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식량을 모두 다 획득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했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공들여 지을 필요가 없겠죠. 동굴, 막집은 굉장히 막 지은 집이라고, 간단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 집이요. 그리고 바위 밑에 있는 바위 그늘에 주로 거주하였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뗀석기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뗀석기라는 건 돌을 내리쳐서 만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이 매끈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모습이겠죠. 초기에는 집게나 주먹도끼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면, 후기에는 점점 그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뗀석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졌다, 발전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작고 날카로운 순배찌르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배찌르개 뒷부분에 이렇게 무언가 자루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쓴배라는 건 자루를 의미하고, 이걸 찌르개라고 얘기하는데, 쓴배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루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찌르개라고 해서 이것을 순배찌르개라고 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건 구석기 시대의 만능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주먹도끼, 다른 말로 양면핵석기라고 합니다. 이 양면핵석기인 주먹도끼는 양쪽 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도구라서 양면핵석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양면핵석기, 즉 주먹도끼는 원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천 전곡리, 경기도에 연천 전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되면서 그 세계 고고학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은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입니다. 신석기는 구석기보다 조금 발전된 모습을 띠겠죠. 배경을 보면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빙하기가 끝났다라는 건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고, 오늘날의 만주와 한반도처럼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 한국, 일본 사이에 바다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큰 짐승보다는 작은 짐승이 번성을 했는데요. 참고로 작은 짐승이 더 이렇게 좀 날쌔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둔탁한 뗀석기로는 이런 작은 짐승들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간석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많아져서 먹을거리가 한층 풍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농경이 드디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이동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라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당연히 움직이면서 이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보통 옴집이라는 집을 지어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강가나 바닷가에 살게 된 이유는 물을 구하기 쉽고 농사가 쉽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간석기는 갈아서 만든 석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뗀석기에 비해 훨씬 더 매끈하고 정교하겠죠. 뗀석기에 비해 정교하고 날카로워서 화살촉,
농기구로도 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기구로 제작이 많이 됐었겠죠. 돌괭이, 돌낫 등이 있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밭농사를 지어서 조나 피 같은 우리가 먹고 있는 잡곡을 재배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게 되다 보니까 그 잉여 생산물 같은 것들을 좀 저장하거나 조리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빗살무늬 토기는 표면에 빗으로 이렇게 긁어낸 듯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런 토기는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였고요. 요거는 가락바퀴라는 거예요. 실을 뽑아내는 도구입니다. 이 실을 뽑아냈으면 당연히 실에는 바늘이 있겠죠. 그래서 바늘은 뼈로 만들어서 이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옷감을 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거는 갈판과 갈도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조개 가면인데요.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 놀이도구로 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면으로 쓰는 걸로도 좀 사용됐을 수 있고 좀 다양한 해석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구석기와 신석기 유적들을 볼게요. 여기 왼쪽이 구석기 유적이고 오른쪽이 신석기 유적입니다. 구석기 유적에 비해 신석기 유적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발전된 사회니까 유적이 더 많이 발견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구석기 유적의 특징은 뒤에 동굴자가 많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건모루 동굴, 두루봉 동굴, 승리산 동굴, 전말 동굴 이런 식으로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에 주로 거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신석기 유적입니다. 신석기 유적은 보통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가나 바닷가는 그만큼 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편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를 했던 거겠죠. 그리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여기 순배찌르게 보이죠? 여기 주먹도끼 보이죠? 집게 보이죠? 이런 것들로 사냥을 해서 식량을 획득할 수 없으면 이제 이동을 했어야겠죠. 이동을 하니까 집을 공들여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이렇게 정교화된 그 석기, 간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내 땅이 생겼으니까 내 땅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 있으니까 그 농작물을 버리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집을 이뤄서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